받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저는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이 도비 매칭을 해갖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곳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은 안 돼 있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 배달 서비스 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제 문화체육 관련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 배달 서비스에서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그거와 연계돼서 이제 자체 사업은 연계돼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인 사업이고 예. 이거를 하나로 신기로 했다고. 근데 그 뒤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 배달 서비스 지원해서 그럼 이거는 공연 횟수만 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연 횟수를 줄이고 그 앞에 것까지 같이 연계돼 갖고 사업을 하나 신설을 하신 거구나. 총 사업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 거의. 분인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회장 교육 지원비가 있어요. 네, 작년에도 130명이 가셨어요. 총 경로당이 몇 이거는 이제 뭐냐면 총 경로당은 620개 정도인데요. 네. 저 매년 이제 순차적으로 약간 130여 분을 이렇게 순회면서 교육하는 내용인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은 213페이지 보면 노인 지도자 교육 지원이 또 있어요. 여기는 똑같이 경로당 회장님이 총무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앞에 이 교육하고 뒤에 교육하고 연계 관계는 없는 건가요? 뭐 비슷한 내용이 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지도자 교육을 갖고 해외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차를 타고 저기 연찬영시로 다 나가시는 가시는 거? 거고 앞에는 그 이제 저기 동사무소별로 해갖고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를 대상으로 하는 건 뭐 비슷합니다. 그 뭐 경로당 회장님이 유적지 탐방도 보면은 750명 이것도 순차적으로 뭐 경연제로 해갖고 뭐 가시는 분은 다 그 다음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받아갖고 그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좀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사회 추경에서 마이너스가 됐나요? 추경에서 이제 감액이 됐고, 감액이 됐죠? 예, 금년도에는 이제 그 감액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한 거를 도로 또 플러스해갖고 다시 세우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전년도에 이제 경로당 수를 좀 더 과하게 잡아서 네, 올해는 감액을- 조금 이제 숫자를 640명으로 조정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신규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경로당이 지금 보니까 620개 정도 되는데 640명으로 회장님을 630명으로 해놓으셨네요. 근데 이제 신규로 2023년에 신규로 경로당이 이제 생기고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되고 나서 이제 안 주면 안 되니까 이제 추가로 세운 거고요. 이건 탄력적으로 해서 이제 부족해서 못 주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예측해서 좀 20개 정도 더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개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나요? 1년 사이에? 아파트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 두세 개 정도 이제 전세 경로당이라든가 신규 이런 건 한 세 개 정도 되는데 신규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면 노후시설은 필수 시설이라 이렇게 생기는 건데 평택시에는 지금 아파트가 준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10개소에서 10개소 이상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추경에 보면은 3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이 640개에서 620개로 감소해갖고 여기에는 620개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약간 여기 아까 이관우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추경 반영 내용이 전혀 사회 추경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돼갖고 금액이 다 산정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한번 좀 다시 좀 뭐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여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쯤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에는 그 참고로 그 전 3회충에서도 660개소를 했는데 좀 40개로 줄였는데 부득부 이제 최종적으로는 620개라 줄어서 내린 내용이고요. 금년도는 이제 640개는 향후에 생길 거를 고려해서 20개소를 추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 경로당은 자동으로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에서도 사업비도 그럼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 경우가 현대화 사업이나 그런 거는 안 들어가도 이제 물품 경로당 이제 운동기구 보급이라든가 각종 늘어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또 경로당 것만 자꾸 여쭤봐갖고 253페이지 이 경로당 설치 지원에서는 올해 뭐 이거는 뭐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자적으로 이거는 하나만 하신 거고 통합 경로당 신축 용역비가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용역비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경로당 수요는 되게 많습니다. 이제 마을회관, 경로당 두 가지인데 일단적으로 마을회관은 부지를 마련해 놓으면 건축가에서 2억 범위 내에서 이제 져주는 겁니다. 저쪽 산건 이쪽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경로당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전세 경로당이나 매입 경로당을 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이게 왜 생겼냐면 그 비전 일동 지역이 비전 일동 동삭동 지역에 그 4개 경로당을 통합해서 그 공원 부지에다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공원에 이제 하는 거는 공원을 이용자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용역을 통해서 타당하면 그 거기에 4개 경로당 운영비 뭐 활동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통합하면 운영비나 전기료 이런 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이제 용역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린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그 용역을 하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다른가요? 그거는 사업비별로 약간 차등은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부서와 건축사업과 협의돼서 3천만 원을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거 말고도 이쪽에 말고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비가 많이 틀려요. 거의 그래갖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이 어떤가 해갖고 제가 여쭤봤어요. 저도 이제 그 전문 지식은 없는데 한번 다시 부서에 다시 협의하고 세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봤는데. 그리고 저기 373페이지에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에서 이제 병원을 혼자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동행인이 함께 가서 병원의 일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으로 평택시 가족센터에서 위탁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거기 산정 인원은 어떻게 네, 예산이 전체 1인 가구 인원을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1인 가구면 네네.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운영자 1명과 동행인 2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홍보나 이런 거는 그 가족센터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또 홍보를 하고 하시고, 예, 가족센터에서도 홍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2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서 이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해갖고는 뭐 전년도에도 하고 또 뭐 계속 이어서 다른 경로당을 이어서 이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경로당 현대 사업의 그 민간 사업 보조에서 기존 경로당
말고 아니 신규 경로당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신규 경로당이 5개소가 생겼죠. 이제 그거 이제 예측한 거고 이제 신규 경로당이 생기면 물품을 300만 원을 개소당 해서 드립니다. TV라든가 뭐 그 경로당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전년도에는 몇 개 됐죠? 전년도에 2개, 3개? 전년도에는 5개 이상인 5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5개로 이거는 항상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하신 거죠? 예측치입니다. 추계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방문형 긴급 돌봄 강화해갖고 아이 긴급 돌봄 강화라는 것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사업은 현재 가족 센터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아이돌봄이들이 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추가 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긴급 돌봄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청하시는 거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네. 신청해갖고 긴급 돌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간당이 긴급 돌봄이 제가 잘못 본 건가? 아이돌 추가 수당이 시간당 이거는 추가 수당으로 2,000원을 추가 더 주는 건가요? 네, 기본 시간당. 수당에다가 플러스? 네, 시간당 2,000원. 그럼 대부분 추가입니다. 긴급 돌봄 시간은 주간이 아니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야간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나?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방문형 이렇게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는 돌보미 사업이 아니고 이제 급작스럽게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가족센터에서 그걸 접수 받아가지고 연계하는 경우에 돌보미들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꺼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주겠다 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근데 시간당 저기가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이 주간이나 아니면 평일날은 긴급 돌봄이 있는데 야간이나 아니면은 또 휴일이나 뭐 그럴 때 하는 건데 그럴 때 생각하면은 기본 수당이다 플러스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관우 의원님.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 장애과장님 저기 그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요 사회 추경까지 아직 뭐 심의에서 통과는 되진 않았지만 사회 추경까지 우리 감액분하고 증감 내역을 총액으로 좀 알 수 있나요? 그거는 뭐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노인 장애과가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3천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보고. 네. 이번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3,313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2,97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얼마 된 거죠? 올해 전년도 예산 비율에서 금액은 339억 8천이었습니다. 대부분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셨을 때 300억이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됐을 때 가장 어느 비율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됐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그 기초연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기초연금이. 예. 하여튼 뭐 제일 많이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노인 장애과장님이신데 아까 김순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로당 문제는 우리 노인 장애과에서 가장 중점 사업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인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전년도하고 그렇게 뭐 증액을 요구를 했었고 그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대화 사업은 좀 늘렸고요. 그 매입비는 좀 줄인 거고 실제 현대 사업은 3천만 원 정도 민자보로 해는 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따 보면서 그런 현대화 사업 항목에 대한 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김순희 의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전년도 추경에서는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 620개소인데 본 예산에서는 640개소로 했다. 근데 신규 경로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측을 해서 20개 정도 예측을 해서 새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변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과장님. 우리 아동복지시설 위문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아동, 지역 아동, 이동, 그러니까 이용 아동의 그러니까 몇 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죠? 우리 558페이지 예. 1,040명이셨죠? 예, 1,040명 했습니다. 전년도에 몇 명이었죠? 전년도에 1,030명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근데 똑같이 편성을 하셨네요. 근데 지금 지역 아동 센터 아동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동 왜냐하면 1호점 같은 경우도 40명에서 지금 35명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예. 오히려 이용 아동 1,090명 곱하기 10,000원 이외 그래갖고 2,180만 원으로 했어요. 예. 이용 아동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감소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나중에 뭐 이거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고 부서마다 이런 게 다 틀린 거예요. 그 노인장애과장님은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다시 본 예산 다루면서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측을 해서 예산을 다시 올렸고. 그러니까 아동복지과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본 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면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노인장애과장 그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실은 추경이 4회까지 있잖아요.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서부터 사회 추경에 있으면 그걸 갖다 본 예산에 예측을 해서 그거를 담아오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그 부분을 딴 데다가 필요한 사업에 반영을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다가 3회나 4회 때 모자른다. 2회 때도 있고 그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편성을 할 때 편리 편성보다도 실효 편성을 좀 강력히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성을 제대로 해서 올라와 주시지 않으면 늘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기에 너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가장 현장에서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데 편하게 전년도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올리자 그런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편성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뭐 제 말도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연간 계획을 해서 추경이라는 거는 지금 평택시가 이제 많이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장님 그 연관 계획 얘기하시는데 연관 계획은 현재 있는 데이터 갖고 계획을 짜는 거지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짭니까? 그것도 데이터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이게 사회 추경 때 분명히 감액을 해서 올라간 금액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바로 그걸 예측 편성을 해서 한다는 거는 좀 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예측대로 계속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 예, 과장님.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실링제라도 여러 개 걸려 있으니까 최소한 서로 협력하여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먼저 쓸 수 있는 부분들, 편성이 급한 것부터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추경을 한번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사업량 감소가 9개 단체에서 8개 단체로 사업량이 감소해서 할 수 없이 사회 추경에 감액을 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06페이지죠. 여기서는 실은 8개 이번에도 편성을 8개 단체로 한 겁니다. 그렇죠? 고대된 건데 이제 물가 인상률, 물가 인상 인건비 인상분을 조금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럼 3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인건비 보면 밑에 두 번째 칸으로 보게 되면 인건비 보면 우리가 그 세차 관련이 지금 없는 거죠. 세차? 307조. 310. 예. 여기서 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인건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 그 전에 최저임금 이상했던 분은 이제 금년도 이제 2.5% 인상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경되는 걸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 53페이지.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의 그러니까 맨 윗줄에 보면 인건비에서 이제 사무국장님하고 운전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수당에서 명절 휴가비가 있죠. 네. 그러면 한 분당 80만 원씩 지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명절 휴가비 기본급 120% 해갖고 247만 3천 원이에요. 한 분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각 시설별로 이제 저희가 인건비 산정일 때 기준액이 좀 상이한데 이 부분은 장애인 단체는 명절휴가비 이거는 이제 고정급으로 지급했던 내용이라 이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제 그 시설에 있는 그 센터 그 부분은 이제 그 기본급 대비해서 주는 걸로 작성이 돼서 기본 틀에서 이게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명절 휴가비 기본급 이해가 좀 못하네. 뭐 이렇게 저는 많이 줬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계 준 분이 이 위에서 표시가 돼 보니까 왜 이런 게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나. 산출 내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그건 어느 누가 봐도 이거 왜 이렇게 될까 질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명에 보면 지차장애인협회 콜수갑 운영비, 밑에 지차장애인협회 장애인 종합인력 상담센터, 민간단체 법정운동 비조비, 비보조 똑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된 거지? 난 잘 모르겠네. 응?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 명년도나 선정하는 기존에 방법이 뭐 있던 있겠죠.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이 일이 직종별로 하는 일과 이거에 대해서 좀 달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까지 균형돼서 한 건데 2024년도에 이게 검토가 돼야 되고 다른 직종하고 이렇게 형평성 이런 부분 고려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는 관계로 전년 수준에 이렇게 해서 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 이제 요거 하나만 더 궁금해요. 제가 그 추경 자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상세하게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돼 있어요. 기본급 세차 관련 211만 원, 2명 12개월 해서 4,825만 4천 원이 돼 있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래서요. 아까 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명절 휴가비가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왜 상담원이 다른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옛날엔 그 세차 관련이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원 한 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 지금 이제 이 저 별첨 자료가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요. 뒤쪽하고 앞쪽 페이지랑 좀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서? 네네 그쵸?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 인건비 차이 나는 거 실은 그 왜냐면 명절 휴가비가 각각 이상해. 자꾸 내가 봤는데 아, 지금 상담원만 예. 다른 거는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동일하고 상담원만 이제 기본급의 120%된 거고 다른 거는 정액으로 명절휴가를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담원만 그렇게 돼 있다고요? 상담원만 명절휴가에 125고 나머지는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그 상담원이 이제 역할이 그 장애인 복지 시설에 있어서 그런 건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른 직종하고 좀 성격이 다른 직종은 다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만 우리가 이제 120% 상담원 지급을 한다. 전 개인적으로 120% 지급하는 건 찬성을 하는 거고요. 왜 다른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주냐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은 적게 주냐예요. 주제는 왜 많이 주냐가 아니라 이 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인건비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데고 업무 성격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다 더 받고 싶고 이제 그런 거에서 하나 올려주면 또 다른 거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그러기 그거는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기본급이나 뭐가 아니라 명절 휴가비예요. 명절 휴가비에서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부분이에요. 예? 제가 뭐 수당 문제라든지 뭐 좀 어려운 뭐 일에 대한 뭐 특별 수당이라든지 이런 이해가 가는데 명절에 대한 휴가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질의할 순서를 까먹었어.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뭐 감히 뭐 질책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뜻이잖아요. 좀이라도 아껴서 예산 편성을 잘 이루어지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혹시 질의 과정에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냥 노인장애 과장님은 질이 넘어갔습니다. 노인장애 이거 보시지 않아도 돼요. 저기. 35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근데 우리가 그 위원회가 5분이었다가 한 분 늘으셨나 봐. 아, 저기 양성평등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위원님 저기 9분이시고요. 한 분은 저희 이제 국재미 위원장님이시고 위원님 2분. 아니 그러니까 참석 수당이 나머지. 지급하는 우리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참석 수당 12만 원 6명 1회로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전년도에는 그 5명으로 알고 있는데 늘었나요? 제가 전년도 거를 지금 전년도에도 72만 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늘은 거는 아니고 똑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게 실은 우리 여성 관련 행사 및 교육 참가 보상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도 이게 좀 횟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먼저 번에도 이거 3회로 알고 있는데 5회로 누른 거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네, 확인 좀 한번 해주시기 네,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전 아동 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505페이지 보면 우리 어린이날 행사 운영에 보면 그 저는 복지국이 참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고마움을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증감 사유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제일 잘 표시해준 부서가 우리 복지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질의할 부분들을 많이 생략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근데 좀 그럼에도 좀 약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예.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관련 행사 지원 등 홍보 방식 변경이라고 했는데 홍보 방식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죠? 이제 홍보 방식 변이 전에는 이제 3개 군역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올해 할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서부, 남부, 북부에 갖고 다르게 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민간 위탁비 행사 지원이라 시리 어린이 쪽으로 이제 민간 위탁 준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비에서 약간 전략을 한 것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 양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몇 년째 이렇게 지원을 계속 사업인가요, 매년? 몇 페? 544페이죠. 예. 네. 이게 이제 계속 사업이고요. 시설 노후화된 거에서 환경 개선할 때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 개선 유지돼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게 우리 그 노인 장애과장님한테도 계속해서 민원을 받아서 좀 전달할 때 매년 조금씩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실은 예산 형사 부족하는 거 올해 해다 말고
해다 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매년 긴급 편성을 하는 그런 어떻게 좀 편성목을 잡아서라도 이 1,000만 원 갖고 이런 뭐 수납장 구비라든지 뭐 도배장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하게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따로 취해서 매년 1,000만 원씩이 아니라 현장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뭐 5천이든 뭐 3천이든 일시에 지급을 해서 개보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거 지원은 저희가 이제 간단한 것만 지금 지원했고요. 만약에 그러면 별도로 이제 기능 보완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시설이 예. 오히려 경로당 같으면 뭐 이렇게 규모가 말씀인데 이런 아동 양육 시설 같은 데는 좀 세심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자재가 일반 그런 쓰는 것보다도 좀 고급 그러니까 좀 친화적인 그런 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평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게 아동 양육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 번에 좀 일시에 좀 이렇게 개보수를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거 다시 한번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명절 때 이 예. 부분도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10,000원씩 지원을 한다. 응? 격려금을 10,000원씩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더구나 어른하고 노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졌을 때 아동복지시설 의무를 했을 때 1,090명을 상대로 예산 평소목에는 아까 1,040명이 1,040명에 대해서 10,000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미약한 부분이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깊게 이것도 좀 고민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 때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일반 부모들한테 혜택을 보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제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10,000원이라는 격려지원금이 너무나 약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편성 잘 하셔서 예, 예. 내년에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한번 좀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많은 것 질의는 하고 싶지만 시간 외에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개수 조정 때 필요한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466페이지 6종 운영권에 대해서 지금 467페이지 보면 운영비 해가지고 나온 거 이거 오타 계산 틀린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 금액 이거 올라온 대로 드릴 거예요. 금액 차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사업 같은 경우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사업비 계상 다시 한번 잡아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항이 올라와 주셔야 되고요. 기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296만 9천 원 12개월 내에서 올라오셨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요.
팽성 아이안심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타 경비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 가정 양육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이사랑 놀이터 북부 같은 경우도 기타 경비로 해가지고 41,000원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타 경비가 똑같은 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북부하고 팽성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감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안 될 것 같고요. 홍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남부 아이사랑 놀이터도 지금 기타 경비로 해가지고 41,660원에서 12개월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타 경비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육아종합정보센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소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하지 않고 인천 업체에 발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부 같은 경우에도 기타 경비가 거의 뭐 41,666 어떻게 41,666원이 기타 경비로 이거는 남은 금액을 털어서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2,42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285만 원 지역한 게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면 정확하게 어떤 걸 유지보수할 건지 안이 서 있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안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드린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유지보수할 금액이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린 건지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유지보수 비용 해가지고 서부 남부 북부 안심놀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1,700만 원 6종 센터까지 해가지고 2,285만 원이 계상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요 한 건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6종에 관한 이 부분은 자료를 이번 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추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있으세요? 네. 제가 잠깐 몇 가지 할까요? 찾으시는 동안에 205페이지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프로그램 발표의 부분인데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에 우리 그 기념품이나 부상품비를 전액 감액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보조금 지침에 보면 네. 보조금으로 이제 기념품 부상품을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되고 총액 대비는 법정 운영비 쪽으로 들여갖고 지에 이제 주는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법정 운영비로 더 늘려줬기 때문에 근데 이 상품을 주려면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은 자부담이고 네. 이건 앞으로 이제 기념품 부상품비는 없는 거죠. 예. 보조금에 어긋나서요. 없는 거죠. 네,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209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올해 예산이 1억 9,500인데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세워서 2억 8,900이에요. 집행률은 올해 집행률은 굉장히 좋은데 내년도 예산액이 유지관리비에서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줄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예. 이제 인건비나 5% 증액됐는데 이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네. 만료가 되는 게 있어갖고 190대에서 128대로 줄어갖고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빠지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유지관리가 빠지는 거고 그 이제 연수가 넘어간 거는 이제 운영비를 개수당 매월 3만 원씩 증액하는 걸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별도로 편성하신 거죠? 예. 그럼 공기청정기는 문제 없으신 거잖아요. 그대로. 예, 문제였습니다. 예.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2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서 700명이라고 해놓으시고 그 밑에 보면 간식비, 식사 떡음료에서 8,000원씩에서 650명으로도 계산하셨어요. 이제 21년도부터 그 인원 그대로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회장님 아니면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뭐 임원들 네. 그 숫자를 한 건데 예. 근데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늘었잖아요, 그죠? 예, 추계 형식으로 한 겁니다. 예. 추계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되죠. 예, 옆에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620개, 간식비 620개요. 8,000원씩. 예, 자원봉사자 포함해 750명인데 계산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로당 설치 지원 아까 의원님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3년도에 뭐 액수가 이제 매입 금액이 전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액수가 팍 줄어서 굉장히 줄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만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매년 이제 매입 경로당하고 전세 경로당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부득불 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도 실종 예방 그 GPS 요 양이 사업량이 상당히 조정이 됐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학교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자를 파악했던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불 금년도 마무리층에서 삭감받고 내년도 사업이 자체 사업비는 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중복 지원을 학교에다 신청하고 저희한테 이제 신청자가 적은 거죠. 적은 거. 예, 예. 학교에 신청을 하고. 예, 예. 그럼 교육청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 사업이 예, 예. 겹쳐서 그러신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얼마인지는 모르시겠네. 그쪽에는 우리하고 비교가. 구체적인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발달 장애인 뭐 실태 조사 용역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최종 보고 1월에 1월에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추경에 세워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1월에 나와가지고 내년 예산에 추경 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더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통합 관리인데 위반 과태료 뭐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건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산도 줄기도 했지만 이 등기부편 반송분을 공시송달로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건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으로 해가지고 12만 1억 2,150만 원 정도. 여기 이제 저희 부서에 이제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거를 그 민원 이걸 의뢰하고 부과하고 찬압 처분하고 이제 압류하고 이런 시스템을 해서 운영되는 건데요. 예방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까지 하고 계신가요?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에 있는 대응학 한 사람이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응하는 건 일만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그 예방하는 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가 현황이 있지만 이거 예방하는 예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30건 이상 장애인 주차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건.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이제 현재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간의 민원이 많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직접적인 단속을 원래 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없는 거지 인력이 없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충원돼 이제 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로 한번 시범적으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할 계획이 있다는 민원 말씀. 많이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주차 면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택시? 현황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그 없습니다. 주차 면수하고 우리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울 수 있는 주차 차대도 확인이 가능하죠? 예, 그 현황이 있는 걸 한번 파악해서 네, 좀 파악을 별도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는 이걸로 끝나 있고 우리 김현순 과장님 여성보육과 우리 아시안컵이 올해 처음 했죠? 추경으로 해서 어디 2천만 원. 네, 했습니다. 그날 날 뜨고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평가가? 아, 거기 참여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저도 처음 참여해가지고 봤는데 그 나라별로 이제 대항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그런 뭐 애국심 같은 거 그런 것들 자부심 그런 것들도 느끼면서 되게 열심히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몇 개국이 저 참여를 하셨나요? 그거는 저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거로 알고 있고 경기는 어떤 경기가 했죠? 축구는 있었던 것 같고 네, 축구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릴레이도 달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농구도 하고 한 여러 종류로 한 걸로 했습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2000 뭐 올해는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세우셨는데 제가 내년에 한번 이 사업을 더 해보고 이런 정말로 증액돼야 될 부분들을 잘 좀 현장에 나오셔서 좀 하고 사업에 좀 여지가 좀 있고 그러면 또 감액될 부분은 좀 과감하게 좀 감액 좀 하시면서 똑같이 가지 마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매칭 사업은 금액이 좀 바뀌는데 추정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거의 시 예산은 추정 안 하시고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그냥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런 건이 많이 있는데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추계보다는 현장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고생하시는 만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추계 그대로 넣어버리니까 좀 예산이 편성액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성실하다. 죄송한데요, 유 위원장님. 그 사실은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도비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거 현황 보고는 다 하는데 그게 그냥 정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12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 12만. 12사업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12만. 네. 뭐 매칭되는 금액은 틀릴 수 있지만 우리 전액 12로 투자되는 부분은 금액이 전년도하고 그냥 올리세요. 산출 내역도 거의 같아요. 사업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100원 단위까지 똑같이 그냥 올려버리니까. 네, 그 부분은 자세히 좀 살펴봐서 네. 잘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우리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에서 추경까지 9,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집행률이 지금 73.3%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럼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추경 3회까지 추경을 이제 세운 부분은 그 평가제 지원할 거를 감안해서 세웠기 때문에 연말까지 12월까지는 이게 거의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예상합니다.
예산 집행률은 책자에 55% 나와 있잖아요. 495페이지에. 거의 다 예산 집행률은 다 틀려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네. 저희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는 73.3%입니다. 여기 23년 10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 아니, 보고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집행률 현황이 정확치 않은 게 많다. 그냥 10월 기준 해놓고 실상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일 다 해놓고 집행률 50%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이 보육교사 건강검진비 역시 46%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생각보다 신청률이 좀 낮습니다. 이 건강검진비가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지금 여기 우리 복지국이 예산이 어렵게 30만 원, 2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니까? 이것도 수요 조사가 안 된 건가요? 이거는 이제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세운 부분,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세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도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의견을 나눠봤더니 배우자 아까도 이제 정책과장님 네, 얘기하신 대로 똑같- 배우자 쪽에서 이제 있는 그 건강보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강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네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고 또 밀려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유종복 과장. (52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이동 현장 체험 학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해 예산 2,080만 원인데 내년도 2,080만 원. 물론 뭐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이제 변동사항이 네.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세웠습니다, 사실. 이 체험은 아이들이 1,040명? 예. 1,040명. 예. 여기 오타가 있어요. 총사업비 오타 맞죠? 예, 예. 그 옆에 종사자 역량 강화 역시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금액 부분에서. 예. 더 많이 드릴까요? 2천만 원? 이것도 46만 원인데 종사업비 2천만 원 해놓으셨어요. 바로 닫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해보셨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최선자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421페이지에 보면 이제 추경으로 해서 평택 아시안컵 사업을 했습니다. 유주 노동자분들이 지역에 이제 애착심을 가지고 정주하면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업인데 처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천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세우셨어요. 그 평택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그 다문화 그 가정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각 이주 노동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좋은 이제 그 체육과 그 아시안컵을 했는데 여러 나라가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 종목에 이상으로 해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보셨으니까 조금 더 소통을 해서 가감하게 이번에 좀 올려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이제 그 포승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이러한 그 사업들은 가가감막에 늘리고 또한 새로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하는 것이 마땅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 422쪽 보면은 세계인 날 행사로 해서 이제 전년도보다 이제 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500이 증액이 됐나요? 이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이제 충분히 이 행사의 확장성이나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네, 위원님, 올해 세계인의 날이 되게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네네.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대 설치나 시설물 관리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돼서 추가로 계상해서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무대 설치를 이제 730이었었는데 이번에는 2,000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그러면은 됐다는 건데 여기서도 금액이 500인데 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음식 부스 10개국에 했었어요. 전년도에는 620인데 이번에는 500으로 줄였어요. 이거는 좀 줄이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똑같이 10개국인데 위원님, 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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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게 저희가 내년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이제 계상은 500만 원을 증액해서 4천을 세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무대 설치나 그런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조금 더 나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음식 부스 그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이거 운영하는 그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더 소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2천만 원에 대한 거를 증액을 했으면 730에서 그럼 1,300 정도가 많아졌어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 이게 계속 삭감이 됐단 말이죠. 그죠? 체험 부스나 음식 10개국을 하는데 이런 데를 삭감이 됐어요. 이런 데 이거는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이거를 증액해야 될 부분인데 무대나 이러한 음량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늘릴 필요가 있고 무대 장치는 더 이 금액도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좀 더 증액이 되고 그대로 되든지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너무 박하게 했다. 여기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음. 43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김치학교를 주민 참여 예산제로 올렸어요. 근데 김치 만들기 교육을 하면은 강사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게 교육으로 인해서 참여해가지고 495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네. 다문화 가족들하고 함께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님들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내용인지는 같이 알겠는데 한 상출 상황입니다. 내역에 교육이라고 돼 있으면 강사분이나 누군가가 교육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서 교육을 해가지고 3회로 이제 495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어떻게 채정이 됐는지. 그리고 기타 운영비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강사료가 강의를 하고 김치 담그기 체험이 더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교육비하고 김장 담그기하고 산출 내역이 똑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은 세워졌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보셔가지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봤을 때 교육을 하는데 3회 49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500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교육이면 누군가가 강사가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게 안 맞다는 얘기인 거죠. 산출 내역이. 어떠신가요? 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노인 장애인과 여성 보육과 아동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